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노구일가입니다. 누구일까님, 8월 첫째 주도 정말 뜨거운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이면을 봐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에서는 그 톱니바퀴들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AI 인프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부터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반도체, 사이버 보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제시해드리는 투자 대시보드 먼저 보시죠. 이번 주는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기술의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관망 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빅테크 2025년 2분기 재무 결과 및 AI 투자 궤적 분석.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공통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죠. 누구일까님, 이 뉴스는 단순히 빅테크가 돈을 많이 쓴다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AI 영토 전장을 위한 군비 경쟁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인데요. 과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을 썼다면 이제는 그 안에 채워놓을 AI 가속기, 즉 GPU나 자체 개발한 AI 칩을 사들이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가 미래 AI 서비스의 성능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좋은 AI 칩을 확보하느냐가 몇 년 후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AI 영토 전쟁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런데 설비 투자, 즉 캐펙스라는 용어가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캐펙스는 회사가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 빅테크의 캐펙스는 대부분 엔비디아의 GPU를 사거나 구글의 TPU,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같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AI의 뇌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거죠. 아하, AI의 뇌를 만드는 군비 경쟁이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혼조세를 보였지만 결국 이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최종 수혜자는 명확해 보입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이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TSMC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빅테크의 지출은 곧 이들 기업의 매출이니까요. 따라서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엔비디아와 TSMC 모두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이버아크 인수 전략 심층 분석. 다음은 사이버 보안 업계의 소식입니다. 업계 1위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사이버아크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꽤 큰 규모의 빅딜인데요. 누굴까님, 왜 하필 지금 팔로알토는 사이버아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 인수설은 AI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회사 네트워크의 울타리, 즉 방화벽을 잘 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와 AI 때문에 그 울타리가 무의미해졌죠. 대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디에 접근하는가를 통제하는 아이디 보안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이버아크는 바로 이 아이디 보안,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계정을 관리하는 PAM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팔로알토는 사이버아크를 인수해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아이디를 지키는 통합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디가 새로운 보안의 울타리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PAM, 우리말로는 권한 접근 관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쉽게 말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직원 계정이 해킹당하는 것과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는 관리자 계정, 즉 특권 계정이 해킹당하는 것은 피해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PAM은 이 마스터 키를 누가 언제 왜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서 최악의 보안 사고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최후의 보루라니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수설만으로도 두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당연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사이버아크가 있겠죠. 만약 인수가 성공한다면 팔로알토는 막강한 통합 보안 플랫폼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만 사이버아크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인수 불발 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로알토에 대해서는 인수가 확정되고 시너지가 확인될 때까지 관망하며 보유하는 전략을, 사이버아크는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며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2차원 인듐 셀레나이드 반도체 기술 혁신 심층 분석. 이번엔 반도체 기술 자체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 과학권에서 기존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2차원 인듐 셀레나이드라는 신소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누굴까님, 사실 이런 신소재 뉴스는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뉴스는 반도체 기술의 미래와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어의 법칙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즉 실리콘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포스트 실리콘, 즉 실리콘 다음 세대의 반도체를 찾고 있습니다. 인듐 셀레나이드 같은 2차원 소재는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 속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 즉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직 양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이라니 흥미롭네요. 이 2차원 반도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3차원 반도체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전자가 흐르는 길을 3차원 구조로 겹겹이 쌓아 만듭니다. 하지만 2차원 반도체는 원자 한 층 두께, 아주 얇은 평면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얇은 거죠. 이렇게 만들면 이론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빠르면서도 전력은 훨씬 덜 쓰는 말 그대로 꿈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의 반도체군요. 하지만 아직은 꿈에 가까운 단계인 만큼 당장의 투자로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술에 직접 투자할 방법은 마땅치 않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가 활발해질수록 새로운 소재를 다루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시스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섹터 전반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망하며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SK하이닉스 차세대 HBM4 시장 선점 가시화. 다시 우리 기업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코리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HBM4의 조기 검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누구일까님, 조기 검증이라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조기 검증은 HBM 역사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SK하이닉스가 HBM을 다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가져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써보세요 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HBM4의 설계도 첫 단계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설계도와 함께 맞춰보는 겁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칩 설계 회사와 공동 운명체가 된 거죠. 이는 SK하이닉스가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HBM4 시장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니 양사의 협력 관계가 정말 깊어졌군요.
기사에서 TSV 기술 개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HBM에서 이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 HBM은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올리는 기술입니다. TSV는 이 아파트의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해서 연결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거죠. HBM4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더 촘촘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AI가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TSV 기술력이 곧 HBM의 성능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엘리베이터 비유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봐도 될까요?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HBM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MU입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차세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리더십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는 향후 2-3년간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인은 SK 하이닉스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며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클로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상업 계약. 5번째 뉴스는 AI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바로 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투자한 원자력 스타트업 오클로가 와이오밍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짓는 상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일까님? SMR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해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SMR은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작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AI 데이터 센터의 전용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오클로의 계약은 SMR이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상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용 원전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가 우리가 알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크기와 유연성입니다. 대형 원전이 수조 원을 들여 10년 넘게 짓는 중앙 발전소라면 SMR은 공장에서 원자로 모듈을 찍어내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분산형 전원입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며 무엇보다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지으면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 없이 깨끗한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레고처럼 조립하는 원전이라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하지만 원자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SMR 관련 기업인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SMR 등은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최종 인허가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하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위험도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영역입니다. 따라서 오클로에 대해서는 규제 통과와 상업운전 성공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며 보유하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효성의 전압형 HVDC 국내 생산기지 구축. 마지막 뉴스입니다. 효성중공업이 부산에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SMR이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면 이건 만든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일까님, HVDC가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HVDC는 전력망의 KT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교류 AC 송전은 장거리로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류 방식인 HVDC는 전력 손실이 훨씬 적어서 서해나 남해의 해상풍력발전소에서 만든 막대한 전기를 손실 없이 수도권으로 끌어오거나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몇몇 기업이 독점하던 기술인데 효성이 국산화에 나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력망의 KTX라는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HVDC가 기존의 교류 AC 송정 방식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류는 전기가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가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즉 전력 손실이 커지죠. 반면 직류는 물이 호스를 통해 흐르듯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얇은 케이블로 더 많은 전기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전력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국가 기관망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 세계는 지금 전력망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HVDC가 있죠. 관련 기업으로는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등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이번 투자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전력 인프라 섹터 전반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 6가지 뉴스를 통해 AI 인프라 전쟁의 다양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투자는 결국 엔비디아 같은 AI 칩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이 칩을 만드는 데는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심장, 즉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SMR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과 HVDC 같은 효율적인 전력망 기술이 떠오르고 있죠. 또 이 모든 인프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AI 투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보안, 소재 기술까지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봐야만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투자 기회를 저희 널디 오라클 리서치와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